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큰 돈은 수익률보다는 집중, 올인이다. 전문가님이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고액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집중적으로 한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다시금 또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요즘 이제 지수가 올해 1월, 2월에 고점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실제로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수가 머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은 수익도 박스권에 머물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 지수를 이길 수 없거든요. 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90년 동안 미국 S&P 500에서 지수를 이긴 종목은 6%밖에 되지 않고요. 94%는 지수보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90년 동안.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내가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들도 실제로 분산 투자로는 돈이 잘 안 돼 큰 리스크, 즉 지수가 가지 않는다든 지수가 하락할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것을 분산 투자의 가장 표 같은 건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든 10바구니에 담든 투자자가 가지고 두 손에서 두 바구니에 담고 걸어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면 두 개를 바구니에 들든 한 개를 들든 다 깨집니다. 즉 선반 위에 모든 바구니 10개, 계란을 10개를 담아놨다 선반이 무너지면 다 깨지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에 대한 투자의 대상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집중을 하든 분산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만 돈이 되고, 특히 큰 돈은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면 집중하고 올인하고 레버리지까지 써도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액자가 되고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코스닥도 마이너스 가다가 그냥 플러스로 돌아선 게 바로 그동안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중에 코스닥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게임주라 이런 게 확실하게 좋은 주식들, 실적이 고성장하는 산업의 일등 수혜주들이 전환되니까 바로 플러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 올인해도 되는 주식으로 하는 게 큰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은 미국도 계속 이제 기술주의 버블이다, 고점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이 고점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실제로 알 수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 조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매물의 조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글로벌 기술적으로 글로벌 기술주들은 기술적으로는 고점 우려가 있다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장에서 지도주는 2차 전지 쪽과 게임의 선별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2차 전지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시세를 계속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먼저 주도주로 보기 전에 지수의 약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수는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1월 10일 그 주간의 고점이 3266인데 잠깐 올라갔다가 6월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3000포인트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보시면 주봉 차트로 보면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지난 전봉 주고, 자, 스토캐스틱도 전환지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8월부터 거래량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즉 신뢰도 낮으니까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종목이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투자자들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단기적인 시세다. 추세적인 가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자, 목표가 거기가 왔기 때문에 77,000원 내외가 목표가인데 거기 거의 머무를 것 같습니다. 62표.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루한 시간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잠깐 제가 반도체는 반등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시세가 다시. 그래서 내년에 이 반도체 지수가 다시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에 들어간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로 보이고, 그래서 시세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모양이 아주 급반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급반전하고 삼성전자는 약하지만 급반전하고 가일권에 들어가서 일본 주봉 차트가 중기적으로 가일권 들어갔다는 것은, 즉 저는 이제 차트를 보실 때는 주봉 차트 보시라고 하는데, 이제 영희와 철수와 놀지 말고 주봉하고 놀자, 주봉아 놀자. 주봉을 잘 보시면 어떤 경기 예측도 할 수 있고요, 주가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급반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도 양봉을 주고 있는데요. 다시 11만 원 뭐 초반 정도 이상에서 계속 양봉 이틀 2주 이상 논다면 다시 경기는 살아날 거로 보입니다. 경기 민감이 가장 빠른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SK 하이닉스는 현재 상태로는 눌림목 구간에 오더라도 오히려 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초반은 강력 매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길게 6개월 뒤를 본다면 우리나라 경기는 다시 좋아진다. 그럼 종합주가지수 당연히 다시 올라간다. 6개월 뒤부터 늦어도 고점 돌파를 하지 않을까, 6개월 뒤에는. 그래서 하이닉스 보면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하이닉스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하이닉스도 목표가 나왔습니다. 12만 3천 원 정도 근처 왔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을 10만 8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놓을 걸로 보이거든요. 10% 내에서 놀다가 이제 그 이후에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추세적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별로 물리신 분은 없겠지만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좀 밑에 10만 5천 원 정도 이어오면 물타는 기회로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 관심 종목 전체를 보면 코스닥, 아까 이제 앵커님이 이제 장 끝나고 방송하실 때 갑자기 코스닥이 빨간색으로 전환됐다. 그게 바로 갑자기 전환되는 이유들은 이제 코스닥 종목의 백을 보시면 여기에 과거의 셀트론이라든지 바이오주는 지금 힘을 쓰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첨보, 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렇게 2차 전지와 게임주, 엔터주, 요것이 지금 올해 사반기도 계속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각 코스닥 지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또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갔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100등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LNF거든요. LNF가 시가총액 8조대,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8조대고요. 에코프로 BM은 12조 정도 됩니다. 그럼 LNF랑 에코프로 코스닥 두 종목 20조 정도 되고 시가총액, 그 다음에 펄어비스 8조 28조입니다. 그러면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에 무너지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장에서 보면 2차 전지는 주도주 중 5년 동안 주도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5년 동안 좋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왜냐면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LNF, 일진머티리얼즈, SKC, 에코프로, 아직도 포스코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시작했는데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일진과 SKC, 솔루션은 동박이고요. 이제 동박 시대가
내년에 시작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LNF 양극재 양대축가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수급으로 가장 좋은 종목이 또 지금 나오거든요. 리스크가 없을 때가 수급이 좋은 거죠. 그 리스크가 없을 때가 바로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도 안 갔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기관들이 원래 기관들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은 2차 전지 쪽에서 오히려 LNF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LNF를 좀 사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사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 그래서 LNF 시세보다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는 기관들 좀 사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내년을 보면 내년까지는 이제 외국인 사야 되는 기관이 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으로 가장 좋은 종목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 외국인 좋은 종목들은 2차 전지에서는 일진부터 좀 계속 사고 있고요. 끝없이 사고 있죠. 개인은 거의 다 팔았고 그다음에 SKC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동박은 외국인들은 그냥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재주 중에서는 삼성 SDI를 그냥 거두고 있다. 그런데 주식은 못 가죠. 그럼 주식은 못 가는데 외국인 사는데 주식은 못 간다. 이런 것은 얼마 뒤에는 최소한 6개월 뒤에는 한 1년 뒤에는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투자에 아주 리스크 없이 집중 올인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 시장에서 확실하고 큰 수익을 주는 게 2차 전지다. 이쪽을 상당히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내일장에서 봐야 될 부분하고 전략까지 좀 이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로는 걱정을 좀 안 해야 되는 1차 지지선은 일봉 차트로 보시면 2,977포인트, 2,977포인트 정도가 22평생 1차 지지선이고 그다음 2차 지지선은 1,95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없는 상태,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 않더라도 다시 반등을 해주면 지금 이틀 동안 안 좋은 건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970대까지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저항선을 보면 일봉상이 62평선인데 62평선이 3,044포인트입니다. 그럼 3,044포인트는 62평선 정도에서 62평선 수급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급선이 돌파하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오늘도 3,162억 거래소 샀으니까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사주면 이건 돌파할 걸 보이고 그렇더라도 목표 단가는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일단은 3,095, 3,100포인트에서 3,190 정도 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큰 기대는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전략은 기본적으로 올해 지수가 1년 내도록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수가 갈 걸로 보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갈 때는 대형주 장세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대형주 장세가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의 실적 좋은 주식을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걷어가시면 내년 하반기에는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질문 드릴 게 더 많은데 시간이 좀 야속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병훈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년도를 좀 내다보는 긴 관점에서의 전략. 일단은 좀 확실한 종목이라면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시고 그리고 되는 성장성이 살아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종목군들 2차전지 전기차 섹터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바라본다면 코스피에 실적되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